바쁜 한국인 주식까지 바쁠 필요 없습니다. 알 것만 알고 불필요한 것은 요약하는 주식 요약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슈를 늘 팩트만 체크하면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든 공포와 환희에 속지 마시고 사실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조속한 표결 처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의 이 대통령 자사주 소각 입법 한시라도 빨리 돼야 라는 기사 제목이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3차 상법 개정안 이슈는 오늘로써 기대감이 소멸한 단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를 누르고 읽어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이 발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SNS 글 말미에는 대통령이 추가적인 국민 주식 리딩을 진행할 것이라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대목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사주 소각 입법, 그러니까 3차 상법 개정안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마디로 3차 상법 개정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주주나 오너일가가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오너일가들은 지분의 재산 가치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주가일수록 재산가액이 높게 평가되고 그랬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커집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 거버넌스가 훼손되는 행위거든요. 이 거버넌스가 훼손된다는 거는 한마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오너 일가가 자신들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계속 악영향을 미친다면 현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를 막기 위해서 추진되는 건데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2026년 초부터 나오긴 했어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서 민주당, 여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입법을 하자. 이렇게 아마 그들 사이에선 정해져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PBR의 하한선을 설정하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0.8배 PBR을 유지해라 이게 아니라 상속 증여세를 평가하는 방식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의 0.8배 미만이면 그냥 0.8배로 책정해서 세금을 매기자 이런 겁니다. 왜냐면 회사 자산이 충분히 많고 장부상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이거는 주가가 아닌 뭐 실제 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오너 일가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경영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던가 좀 더 불법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있었던 일이니까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의 회사 주가를 누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세금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너 일가 입장에서도 굳이
주가를 0.8배 미만까지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돈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돈을 쓰더라도 0.8배 수준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던 오너들의 기업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꼼수 증여를 어쨌든 막아버렸으니까 이렇게 주가를 눌러서 꼼수 증여를 회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실제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뭐 배당을 안 한다던가 뭐 M&A를 회피한다던가 뭐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한국 증시가 열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건 무조건 개인 투자자는 찬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 법안이 시행되지 않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오너 일가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렸다. 그러면 과징금은 20억에서 30억까지 부여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별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입법하게 될 경우에는 새롭게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3차 상법 개정안만 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오늘이면 오후 4시에 이제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재료 소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상법 개정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시 부양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안을 또 하나 더 패키지를 내겠다 했던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PBR 0.8배 미만 기업이면 우선적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뉴스를 보고 나서 한국 거래소의 그 데이터 통계 포털에서 그 PBR 순으로 기업을 좀 뽑아봤는데 0.8배 미만 이제 이하로만 이렇게 뽑았을 때도 여기 이제 SK카스 보이시죠? 여기서 최하단까지 내려가면 TY홀딩스까지 832종목이나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 832개의 종목을 모두 투자할 수도 없고 모두 추적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압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하고 종목을 스크리닝을 해봤습니다. 이 스크리닝에 이제 들어간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832개 중에 거래 대금이 오늘 오후 1시 전까지 100억 이상 나오지 않은 것은 제외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동전주를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거래 대금은 시장 관심 그 자체입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너무 작다면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모멘텀이 다른 기업에 부각되고 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슈가 발생했는데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소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상승을 하더라도 주가가 단단하지 못해서 피레침, 윗꼬리만 달고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에서 거래를 하면 당연히 승률이 떨어지겠죠. 이길 확률이 낮아지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너무 작은 종목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전주를 제외한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현 정부에서 동전주는 거의 이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전주는 굳이 저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제 832개 종목에 적용했을 때 52개 종목이 남게 됩니다. 그 HTS 화면을 잠시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여기 자사주 듬뿍, 뭐 자사주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총 52개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52개 종목도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것도 어쨌든 뭐 한 주식에 뭐 100만 원씩만 투자를 해도 5,200만 원이고 1,000만 원씩만 투자해도 5억 2천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어떤 게 올라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스크리닝이 필요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어,
52개 종목에서 스크리닝을 할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자사주 듬뿍과 자사주 없음으로 나눴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됐을 때는 어쨌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일수록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고 그만큼 주주들의 그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이 사실은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저도 자사주가 너무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2개 종목 중에서 자사주가 9% 이상 되는 기업들을 정리했을 때 이 위의 종목이 됩니다. 이게 자사주 듬뿍 종목이고, 자사주 없음이라고 이렇게 정리된 기업들은 정말로 자사주가 너무 없어서 제외했어요. 뭐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뭐 어떤 이유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현 시장의 그 뭐랄까 명분에는 좀 적합한 종목이다. 태광산업도 마찬가지다. 자사주도 듬뿍인데 여기다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적용되면 저 PBR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유화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사주 듬뿍 종목이 오늘 좀 반응을 이미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오늘의 상법 개정안처럼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기대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어, 자사주 9% 이상 보유 기업이 11종목이니까 여기서 이거 다 투자하면 될까? 이것도 좀 저는 과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를 추려보자 이렇게 기준 나눴을 때 어, 화면에 보이는 이 관심 종목을 먼저 거래대금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현재 한화생명, HMM, 현대위아가 거래대금 3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자사주 듬뿍으로 보면 하나생명은 거래대금 상위에 이미 있으니까 제외하고 미래에셋이랑 현대해상, 미래에셋 생명과 현대해상 이 두 종목이 또 베스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총 5개 종목이 베스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생명, HMM, 현대위아,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대통령 리딩 탑5라 해서 이렇게 종목을 따로 빼놨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상법 개정안 기대감으로 충분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이제 23일에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장대음봉을 빼고 오늘 저점에서 단기 저점에서 반등을 좀 보였어요. 근데 재료 소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굳이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오진 않죠. 그런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적용돼 버리면 하나생명은 현재 PBR이 0.17배 아니고 한 0.35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보험 회사이기 때문에 ROE가 만약에 15%라고 했을 때는 PBR이 1.5배 정도 적용을 하면 미국 시장에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하나생명은 한국 주식이기도 하고 뭐 세계 1위 기업도 아니다 보니까 ROE가 지금 5.94%거든요. 5.94%면 적정한 PBR은 대략적으로 5.9배에서 6배 정도 되겠죠. PBR이 0.59배에서 0.6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2024년도 기준의 PBR로 계산을 했던 거고요. 2025년도에 이제 당기 순이익을 현금으로 이제 치환을 해서 보면 실제 현재 PBR 대비 ROE는 7.3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PBR은 어쨌든 적정 PBR이 0.738배까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0.738배까지 가려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인 0.8배에 완전히 거의 수렴하는 수준이라서 하나생명이 올라가야 될 주가는
대략적으로 17,400원이 됩니다. 7,560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17,400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미국의 그 세계 최고 보험사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적용을 한 거고, 어,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그 절반 정도 수준,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적용을 하면 12,000원 정도가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560원을 치고 빠지긴 했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것이 또다시 시장에 부각이 됐을 때, 상법 개정안처럼 더 크게 선전이 됐을 때에는 보험주가 저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생명이나 미래에셋생명과 같은 이 보험주들이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는 없어요. 자사주는 아주 적습니다. 없거든요. 근데 이 PBR이 원체 낮고, 그리고 기업이 어닝이 굉장히 단단하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려 HMM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그 주요 주주이긴 한데, 큰 돈을 투자하는 시장 투자자들은 수급이 들어가고 나오기 쉬운 HMM에서 그냥 이 모멘텀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현대해상,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그 뭐 자기 주식이 좀 많긴 한데, 뭐 PBR적인 부분에서도 뭐 아주 매력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 0.46 배면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어서, 현재 올라온 주가에서 이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하나생명이나 미래에셋 그리고 HMM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된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기에는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재료가 워낙에 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굳이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니 상법 개정안이니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올라갈 필요는 없는 회사이기도 해요. 뭐 자체적인 사업을 워낙에 잘하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 거래 대금은 역시 붙고 있어가지고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어쩌면 현대차 그룹과 별개로 뭐 한 번쯤은 더 강세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래할 건 아닌 거죠. 적극적으로 거래는 하지 마시고, 얘도 거래 대금이 풍부하게 터지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혜주는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슈로,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